예, 오늘은 블렌더 고수의 작업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정말 블렌더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플래시 컨퍼런스에서 이 Finding Patterns, Rhythms in Geometry and Shader Nodes 이 세션을 진행한 크리스 메유센인가요? 이분이 제가 볼 땐 정말 너무 저에게 큰 충격을 줬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모션의 엘레강스한 느낌도 그렇고 무엇보다 작업 방식이 정말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보시죠. 이 움직임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좋던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업이 너무너무 심플한 작업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란 건 이분이 블렌더의 단축키도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HDRI 라이팅을 활용할 때 백그라운드를 단색을 바꾸는 것도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게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는데요. 정말 블렌더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 툴을 활용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블렌더를 철저하게 크리에이티브를 구현하는 툴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뭐 인더스트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블렌더를 되게 잘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계속 고민했는데 이분을 보니까 제가 대단히 방향을 잘못 잡았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에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분은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 작업은 그야말로 요게 노이즈 모디파이어와 사인 펑션을 위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야말로 작업을 하신 건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게 지금 노이즈 모디파이어로 저는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을 처음 봤거든요. 어떤 말이냐면요. 자, 여긴 블렌더고요. 지오메트리 노드로 간단하게 저 작업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곳 셋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자,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이제 큐브 말고 아까처럼 스피어의 노이즈 모디파이어로 변형을 주려고 그러는 건데요. 자, 메쉬 프리미티브에 UV 스피어를 추가하고 이 각각의 포인트들의 변화를 줄 것이니까 서브 디비전 상태를 조금 올려줍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제법 촘촘한 상태가 된 거죠. 자, 보통은 이거거든요. 노이즈 모디파이어는 요 각각의 버텍스들의 위치 좌표에 노이즈한 랜덤 값을 주는 것이니까 지오메트리 노드에서는 그것은 셋 포지션 노드로 구현이 됩니다. 예, 셋 포지션, 각각의 버텍스의 포지션을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버텍스 포지션을 오프셋에 간단하게 노이즈 텍스처를 연결하게 되면 예, 일단 바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너무 간단합니다. 이것은 뭐 블렌더뿐만 아니라 어떤 CG 소프트웨어에서도 굉장히 간단한 노이즈 모디파이어를 적용하는 요것인데, 자, 제가 처음 활용하면서 이제 느끼는 의아함은 이런 거죠. 노이즈 모디파이어가 적용되기 전엔 자, 중심점이 이 가운데죠. 00 좌표입니다. 요게 지금 현재의 위치 상태인 거죠. 근데 노이즈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게 되면 가운데에서 이렇게 균일한 방향으로 노이즈가 적용된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기울여서 옵셋이 된단 말이죠. 요게 이제 헷갈린 건데, 요 이유는 자, 기본적으로 오프셋을 시켜주는 거고요. 처음 좌표는 0, 0인데 오프셋을 시켜주는데 노이즈 텍스처는 기본적으로 노이즈 값이 0에서 1 상태를 기준으로 노이즈를 시켜주는 것이니까 00 좌표에 기본적으로 0에서 1이 더해진 상태로 노이즈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점을 중심으로 변형을 시키려면 0에서 1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0.5에서 0.5 이렇게 되면 가운데로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0에서 1의 값이 0.5에서 마이너스 0.5에서 0.5로 되려면 0에서 0.5를 빼주고 1에서 0.5를 빼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벡터 좌표 값이니까 서브트랙트로 0.5를 해주게 되면 예, 가운데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는 예, 적용되기 전과 적용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것이 이제 저는 너무 중요한 개념으로 봤고, 지금까지 제가 인터넷의 바다를 헤매면서 본 모든 것은 요 정도 개념에서 이제 변형이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 노이즈의 폭을 키워주려면 여기서 이제 벡터의 스케일 값을 조절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노이즈 값을 조절하는, 저는 요거를 봤는데, 근데 다시 보면 이분은 여기서 뭘 고민한 거냐면 노이즈를 적용하면서 이렇게 약간 시메트리한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지금 대칭 상태죠. 노이즈가 적용됐는데 대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이즈가 적용되면서 어떻게 대칭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첫 번째 하이 컨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틀린 거죠. 남들은 노이즈로 그냥 요런 모양,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지오메트리 노드 튜토리얼을 살펴보면 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이즈한 값을 주는 거 뭐 누구나 알고 있고 새로울 게 없죠. 우리 크리스는 다른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한 겁니다. 노이즈로 어떻게, 이거 노이즈는 알겠는데 이건 노이즈한 값이니까, 근데 요것이 대칭됐으면 좋겠다, 요 고민을 적용한 거죠.
일단 요 고민 자체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고민을 했냐면, 저는 이제 이런 거지. 이게 서브트랙트인데 요걸 이제 외울 게 아니니까. 서브트랙트가 없으면 이렇게 비껴져 나가니까 서브트랙트는 곧 애드를 하게 될 경우에 마이너스 0.5. 예, 똑같은 걸 표현하는 뭐 다른 방식을 조금 찾아보는 그런 겁니다. 아니면 애드나 서브트랙트 말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아까 노이즈가 0에서 1로 되는 걸 지금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0.5에서 0.5로 바꿔주는 거니까 이것은 결국 맵 레인지를 시키는 거니까요. 맵 레인지를 통해서 벡터의 맵을 0에서 1을 마이너스 0.5에서 0.5 이게 결국 같은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습관적으로 서브트랙트를 붙이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뭐냐면 요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 요런 부분에도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요 정도 개념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요걸 또 요렇게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말고, 자, 이것은 벡터맥스의 멀티플라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멀티플라이를 했는데 지금 0을 곱하니까 0인 거죠. 근데 멀티플라이 시키는데 기존에 있는 요 포지션 값들에다가 노이즈한 값을 곱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의 포지션 값은 요 포지션 노드를 통해서 입력이 되는데, 기존의 포지션 값이 입력을 하게 되면 기존의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가운데부터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렇게 퍼지니까 이제 요 개념을 그분은 활용을 한 거고, 근데 여기서 노이즈의 벡터를 포지션 값에 Z축으로만 세퍼레이트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 노이즈한 값이 Z축으로만 들어가는 거가 되기 때문에 대칭이 일어난 것이죠. 맞나요? 제가 이거 이제 크리스 미우슨 그분의 영상을 보고 제가 역으로 유출하면서 이걸 약간 단순화시킨 건데, 근데 딴 것보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너무너무 탁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것이, 이분이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느려요. 막 너무 정말, 그리고 막 메뉴도 헷갈리고 막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블렌더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조금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되게 UI나 편리하고 직관적인 거에만 집중을 해서 이제 그런 거는 알게 됐는데, 정작 이런 고급 개념은 제가 이제 몰랐는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블렌더를 사용하신 지가 2년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기존에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신 것부터는 10년 정도가 되시고, 그러니까 요 2년은 딱 정확하게 지오메트리 노드가 출시된 시기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요 2년 동안 이런 정말 필요한 개념들만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이것에 집중을 했냐면, 렌더링을 이제 걸 때, HDRI 렌더링을 걸 때, 이 HDRI를 백그라운드에 인바이러먼트 텍스처로 HDRI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자, 블렌더에서 이제 HDRI로 라이팅은 적용이 됐는데, 요 배경이 지금 굉장히 거슬리지 않습니까? 이 배경이 지금 깔끔한 렌더링을 위해서는 일종의 극복을 해야 되는 과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항상 답답하게 느꼈던 게, 블렌더에서 이게 초반에 너무 까다롭단 말이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는 이 필름 탭에서 트랜스페런트를 설정해주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긴 하는데, 이게 이제 투명하다는 의미로 체커보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말고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한 하얀색이나 밝은 회색 백그라운드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만드는 게 블렌더에서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월드 쉐이더 에디터에서 기본적으로 믹스 쉐이더를 꺼내고요. 믹스 쉐이더를 꺼내고 백그라운드를 복사한 다음에 라이트 패스 노드를 꺼내서 is 카메라 레이를 팩터로 연결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조절해서 배경색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블렌더를 활용하면서 답답하고 의아했던 것은, 사실 이 기능은 이렇게 복잡하게 구현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이걸 또 뭐 튜토리얼을 알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긴 하니까,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불편하지만 이렇게 때에 따라서 제가 필요한 기능은 이제 찾아봐서 이렇게 쓰곤 했는데, 제가 이 크리스 미우센 분이 작업하시는 걸 보면서 놀랬던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플랜을 하나 꺼내서 회전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HDRI 라이팅을 활용하면서 백그라운드는 단색이 된 거죠. 이렇게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약간 하나 놀랬던 게, 그러니까 이분은 이 정도의 고급 작업을 하시면서 이 단순한 기능을 모르고 있지만, 그것이 이분이 머릿속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구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안 된다라는 거에서 놀랐던 겁니다. 제가 지금 블렌더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크리스가 가장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항상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게, 블렌더로 무엇을 할지를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크리스 미우스는 이게 확실하게 있는 거죠. 예, 크리스는 뭘 하고 싶었던 걸까요? 요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Finding patterns, rhythms. 블렌더를 통해서 패턴과 리듬을 계속 찾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요걸 2년 동안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저도 그렇고 우리들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죠? 블렌더 단축키가 뭘까? 이 생각부터 일단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축키, 내비게이션 이런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는데 저희는 블렌더를 기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요 고민을 하는데 요 크리스가 고민을 했던 것은 블렌더의 기능적인 측면은 아니고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요 테마는 있는 거죠. 근데 요 테마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했던 것이 지오메트리 노드였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노드가 나오니까 딱 내가 원하는 걸 구현해 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요것에 이제 2년을 투자해가지고 단축키, 블렌더를 쓰면서 단축키 이런 것도 별 관심 없고 뒷배경을 단색으로 렌더링 시키는 것도 별 관심 없고 지속적으로 패턴과 리듬을 찾으면서 본인이 정말 필요로 했던 쉐이딩이나 이런 것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놀라웠던 게 이분이 이제 아까 그 지오메트리 노드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그것을 쉐이딩과 연결시키는 것도 아주 굉장히 탁월한 방식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컴퓨터 그래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뛰어난 예시라 크리스 뮤슨의 컨퍼런스 세션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 분명히 기존 블렌더 유저분이나 아니면 다른 툴을 사용하시지만 블렌더를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대단한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 CG의 역사가 이제 발전 단계가 처음에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 대결을 하는 거죠. 달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했었죠. 그러니까 달리는 어떤 주법이 중요하고 호흡법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본인의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빠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가 제가 생각한 요 한 3년 전까지의 컴퓨터 그래픽을 학습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니까 수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델러는 어떤 조형감, 애니메이터는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방식 이런 것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질들, 기초 체력들 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변화가 뭐냐면 지오메트리 노드나 AI가 등장하고서의 변화는 뭐냐면 컴퓨터는 이제 이렇게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꼭 뛰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뛰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걸어가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기계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AI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일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기초 체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람이 달려가는 것과 자동차로 가는 것은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신 이런 거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여기서 여기 50m 이동하는 건데 이때는 뭐가 제일 빠를까요? 50m 이동하는데 비행기가 빠를까요? 그렇죠? 이건 아니죠. 50m를 이동하는 데는 자전거가 제일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뛰어가는 것은 웬만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령 3m 이동하는 거 이런 거는 걸어가는 게 빠를 수도 있겠네요. 10m 이내는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태스크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거리가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요 자동차의 운전법을 알아야 되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러프하게 비교하기로는 저는 이게 이제 지오메트리 노드의 작동법을 아는 게 제게는 이제 한 자동차의 운전법 정도를 아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컴퓨터 그래픽은 이전 시대의 컴퓨터 그래픽의 교육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성숙되지는 않죠. 좀 이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거나 제가 느끼기엔 크리스 뮤슨이 딱 정말 본인에게 맞는 자동차를 굉장히 서툴게 운전하면서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간 느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조작하는데 약간 악셀을 그렇게 세게 안 밟고 약간 핸들링도 약간 불안불안하고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뛰어가는 사람보다 자동차가 느릴까요? 이런 측면을 크리스 뮤슨이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그 세션을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오신 분이라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CG는 지금 방향이 이게 단순히 블렌더나 맥스나 마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 이제 픽사의 설립자죠. 에드 캔머리 컴퓨터 애니메이티드 핸드 1972년. 이거 몇 년? 50년 전이네요. 50년 전에 구현한 컴퓨터 그래픽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일일이 정점을 하나하나 스캔 받으셔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1972년에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손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본 심어서 움직이고 있나요? 다시 보시죠. 자, 이거 지금 1972년에 저희가 맨날 애니메이션 하려면 이렇게 본 심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죠. 요거는 이제 저도 지오메트리 노드를 보고 제가 이것은 나름 실험했던 건 이거건데요.
저도 요것을 움직이는데 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오메트리 노드를 통해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능성을 체크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복잡한 세팅을 일단 지원을 했지만 중요한 건 이 작업 세팅이 본 세팅보다 까다롭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에겐 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깅의 개념도 제가 볼 땐 조금 더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건 조금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하고요. 어쨌거나 이 크리스 미우센이 보여준 요 작업 방식 그리고 본인이 정확하게 원하는 걸 알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을 블렌더라는 툴을 통해서 쓸데없이 툴에 익숙함에 집중하지 않고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 작업 워크플로우로 얼마나 뛰어난 작업이 나오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가장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스티브 잡스는 말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말이 조금 그렇게 잘하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둘 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스티브 잡스처럼 직관이나 통찰력, 기술적인 이해도도 굉장히 뛰어나면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굳이 더 중요한 걸 뽑자라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이 말이 조금 약간 어눌한 것 같지만 그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고민하는 그런 것이 더 핵심적이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크리스 미우센의 세션을 보면서 느꼈고요. 블렌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나 새롭게 뭐 기존에 하시던 분도 그렇고 블렌더에 굉장히 튜토리얼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뻔한 내용을 굉장히 능숙하게 가르쳐주는 튜토리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랑 별 필요 없는 개념을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것도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블렌더를 계속 학습하면서 느끼는 건 정작 우리가 정말 공부해야 되는 건 사실 블렌더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건 뭐 블렌더뿐만 아니라 마야나 맥스 마찬가지고요. 오랜 기간 작업을 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벡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벡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그 다음엔 이런 또 전통적인 이런 본인이 찾고자 하는 패턴이나 리듬에 대한 이런 것들 그거랑 뭐 당연히 모델링이나 이런 쪽 분들도 훨씬 더 기능적인 것보다는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조형적인 미학적 에센스가 훨씬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블렌더가 이렇게 제가 계속 요새 연속해서 말씀드리는 블렌더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툴이 되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의 창작을 서포트해주는 역할로 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컴퓨터 작업도 중요하지만 컴퓨터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제일 잘 드러내주는 툴이 블렌더이기 때문에 자꾸 블렌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맥스나 마야보다 블렌더가 더 되고 뭐 이렇게 툴적인 부분으로 접근이 논쟁이 되면 그건 굉장히 조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다른 층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활용하는 툴이 블렌더건 맥스건 마야건 지금 내가 이 툴로 어떤 생각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부터 그렇고요. 제가 참 이렇게 느끼는 건 블렌더가 앞으로 대세 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블렌더가 정말로 다 됐어요. 근데 제가 블렌더로 뭘 할지는 사실 여전히 고민 중이에요. 그렇다면 블렌더가 대세 툴이 된 것과 블렌더가 마이너하지만 충분히 제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툴일 때랑 저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툴의 시장이 커지고 사용자가 늘어나고 서로 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서로 어떤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독하게 본인이 정말 이 툴을 활용해서 뭘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블렌더를 테마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요 크리스처럼 본인이 원하는 작업을 이렇게 만족스럽게 표현하는 툴로 블렌더를 활용하기 위해선 정말 블렌더와 나의 관계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블렌더가 정말 좋은 툴로 나에게 더 다가올 것이고 또 개인이 하는 작업이 블렌더 커뮤니티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요 크리스 작업은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감과 자극이 되는 아주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바라기는 조금 더 공부를 잘 해놔서 이런 작업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면 그건 되게 정말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큰 즐거움일 것 같아요.